이쯤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대응도 참 궁금합니다. 저희 성혜란 기자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사에게 검찰의 반박 자료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검찰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는 매우 한정된 정보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건바이 건으로 반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미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전 기간의 출전 기록을 공개해라. 그리고 쌍방울 직원들의 출입 기록도 공개를 해라. 이미 저희가 요구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애매하다라고 하면 최소한 5, 6, 7월 3개월치의 내용을 공개를 해라. 출정 기적 4번.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반박에 대한 입장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기로 할 텐데 검찰이 아예 술판 지목 장소까지 사진까지 공개한 이후에도 논란은 몇 개 더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특히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던 것 말고도 사실 이 의혹이 더 커졌던 건 술자리 회유 의혹이었잖아요. 일본 이른바 술판 의혹. 근데 봤더니 지난번에는 소주 마셨고 얼굴이 벌개져서 진정된 지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어제는 7월 3일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종이컵에 뭘 져서 입에 댔는데 술이어서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이 번복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음주 장소, 일시 음주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바뀐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꼬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세밀한 번복이 있는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또 어쨌든 별개로 진술이 번복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게는 한정된 정보만 있는 것은 또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모든 출입기도 그리고 출정 기록이 다 있는 상황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작년 여름경에 있었던 술판이다라고 하니까 정확한 날짜라든지 상황이 또 혼동될 수 있다라는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출정 기록과 출입 기록을 전체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안 된다면 최소한 3개월치라도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김성태 회장이나 방영철 회장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모두의 출정 기록뿐만 아니라 그 이제 수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쌍방울 직원들의 출입 기록까지 전체를 공개한다라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신빙성 있게 맞춰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술을 안 마셨더라도 실제로 종이컵에 뭘 져서 입에 댔는데 술이어서 안 마셨다. 이런 얘기는 술을 안 마신 게 마셨다 안 마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술판 벌려서 회유한 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계속해서 시간 장소뿐만 아니라 음주 여부에 대해서 번복되는 것 자체가 항상 법정 혹은 이런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따질 때 일관된 걸 주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지금 사건의 가장 핵심은 술판 아닙니까? 이화영 술판입니다. 근데 이화영 술 먹을 뻔한 판 이거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지금 이 장난이죠? 전 정말 이 김광임 변호사 이분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아마 본인이 뭘 주장하시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를 받으면서 술판을 벌였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술을 안 먹었다고요? 야, 진짜 이거는 이런 것까지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게 100% 사실이라면서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술 먹었다고 추정한 날 이날에 이제 증거 자체가 이게 완전히 다르게 나오니까 이제는 5, 6, 7월 전부 다 공개하라. 또 이거 공개해서 안 나오면 이제 그럼 전체 구속기간 다 공개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겁니까? 누가 입증해야 되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본인이 술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본인이 지금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다는 지금 검찰이 어떻게 이걸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요구하는 데 대해서 그날 봅시다라고 해서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술을 안 먹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술이 취해서 얼굴이 벌개져서 술 깨서 그렇게 늦게 갔다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는 술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자기가 술 먹은지 안 먹은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요. 세상에 진술 번복을 회유를 하면서 소주 한 잔에 진술 번복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진술번복 이거 회유하려면 최소한 구형량을 깎아주겠다, 형량을 빼주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추론 내용이지만 이현정 의원 주장 말씀은 이게 차라리 형량을 깎아주는 걸로 만약에 하다 못해 모를까. 연어하고 술로 회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이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검찰이 싸게 지금 이거를 바게닝 하죠? 우리가 플리바게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형량을 해주면서 진술을 해주면 형량을 깎아주는 게 플리바게닝.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만은 아니 이렇게 연어 한 접시에 소주 한 병이면 그냥 이게 플리바게닝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구형량을 깎아주겠다. 이 죄는 빼주겠다. 뭐 이 정도는 돼야지만이 본인이 뒤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객관적인 팩트가 전부 다 탄핵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본인들 주장을 이어가려고 그러니까 아유 7월 달 말고 지금 5, 6, 7월 달 다 주세요. 쌍방울 지금 다 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좀 주장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아예 설명 자료까지 검찰이 공개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이른바 술판 지목 장소 사진까지 공개했고 어제도 출정 기록 그러니까 언제 검사실을 나갔는지 구치소에 도착했는지 시간 이것 또한 7월 5일, 7월 3일, 6월 28일 다 모두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특정했던 날짜거든요. 검찰 술자리 벌였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실 알고 봤더니 출정 일지에는 구치소에 도착했던 시간 또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 주장 계속하면 법적 조치 취할 거다. 봐라. 오후 5시쯤 저희가 어제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호송차 타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치소로 출발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음주 여부에 대한 번복 말고도 다음 화면을 바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애초에는 앞서 만나봤던 1315 창고였다가 진술 녹화실이었다가 또 검사 휴게실 이런 시기와 장소가 바뀐 거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진, 등정 기록, 사본 이런 것까지 다 계속 공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앞서 화면을 봤지만 검찰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 측은 매우 한정된 정보 속에서 이 술판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건별로 건건 하나하나 반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은 적어도 5, 6, 7월 3개월치의 내용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호사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저기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죠. 똑같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이화영이잖아요. 이화영이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밥 먹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화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화영 씨는요. 민주당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갖다 넘어서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화영이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게 이화영 부지사가 4월 4일 결심하기 전 마지막 재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술을 마셨다. 종이컵에 술 줘가지고 소주 마셨다. 종이컵에 뭐 액체가 담겨 있어서 마셔봤더니 그게 소주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황당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도관이 몰랐겠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졌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한 몇 시간 이렇게 눈 붙이고 좀 쉬다가 나왔기 때문에 교도관이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연어 깔고 종이컵에다가 뭘 따라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입에 대 보니까 술이어서 안 마셨다는 거잖아요.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가 술 마셨다라고 했는데 김광민 변호사는 술을 갖다가 안 마셨대. 이게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보면은 제가 구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맨날 감옥에서 주는 밥만 먹다가 연어를 갖다가 나와가지고 연어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날짜는 만에 100번 양보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뭐 6월 30일인지 7월 3일인지 7월 5일인지 착각하는 것은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디서 먹었는지를 착각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뭐 그건 개인의 기억 역량이기도 할 수 있어요. 일단 아니요, 제가 똑같은 연어를 먹어도 예. 특급 호텔 뷔페에서 먹는 거 하고 예.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에서 먹는 거 하고 창고 같은 데서 먹는 거 하고 진술 그 조사실에서 먹는 거 하고 아니면은 검사의 은밀한 내적 휴식하는 그런 공간에서 먹는 거 하고 그거를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뭐 지금 제가 또 뭐 말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화영 부지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은 수원지방법원의 담당 주심하고 재판장이거든요. 예. 재판장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또 거짓말하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저런 행동을 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저는 김광민 변호사가 과연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변호사인가 그것부터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박성 비서관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인데 모든 정보를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건 바이 건건이 이렇게 해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석 달치 내용 공개하라. 마치 아니면 이제 본인들은 어떤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다. 검찰에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공개하라. 뭐 이런 말로도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에 기대서 그리고 뭐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에선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검찰이 뭔가 피의자를 회유해서 뭔가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이 부분을 감찰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검찰은 지금 뭐 CCTV는 기록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고 있고 예. 뭐 내부의 구조물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사실 변호인이 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기에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다. 애초에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다가 지금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검찰이 반박할 일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도 요구하듯이 뭐 대검에다가 뭐 감찰, 자체 감찰, 그다음에 출정 기록 이런 지금 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들부터 제출해라 이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선별적이지만 자료는 다 제출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요구하는 것들. 알겠습니다. 아예 석 달치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데 의혹을 제기한 쪽이 아닌 의혹을 받고 있는 쪽이 더 이걸 공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각자 판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술판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본인 재판에 나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검찰 정사 안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적이 있는지. 뭐 주말을 조사할 때는 여기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검찰 쪽에서 진술에 대한 어떤 회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회유를 좀 당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전혀 뭐 그런 건 좀 없고요. 아니,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 동생이었는데 이런 일이 좀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약간 아전인수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검사 휴게실을 얘기를 계속 하는데 거기 이제 교도관이 못 들어가니까 아니 그 휴게실 뭐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긴 뭐한데 가서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도관들이 바로 옆에 입회해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입니다. 검사 휴게실 안에 예, 그 안에도 의자가 다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대기하는데. 이왕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한 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김성태 전 회장,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 연어 관련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저는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의 이 말이 좀 더 눈에 띄더라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나와는 오랫동안 형 동생 지냈는데 참담하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오히려 뭐 술판 의혹보다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안타까움, 오히려 연민이 좀 느껴지는 말을 해서 더 주목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굉장히 어떤 친분이 있었고 친하게 지냈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좀 연민의 정, 또 이제 지금 현재 이 술 파티 이야기하는 의도가 뭔지 아마 그런 것들도 본인은 이제 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 간에 이 중령을 피하기 위한 뭐 그런 행동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검찰청을 출입해 봤지만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사실은 이 수원지검 이런 데서 상주해서 취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꽤 많이 이제 저렇게 보면 항상 저렇게 앉아서 취재도 하고 왔다 갔다 사람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허용했다? 자, 눈이 몇 개겠습니까? 당시에 그리고 또 교도관들이 몇 명입니까? 예. 그리고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음식 같은 경우도 혹여 이 피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된 음식이 뭐냐 전달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술을 먹었다는 사실이 되면은 이런 소문이 나요. 왜냐? 이분들이 이제 그 구치소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뭐 냄새도 나고 뭐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소문이 나면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 보는 눈들이 뭐 검찰 수사관 등등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검사가 만약에 이런 것들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스캔들이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이 객관적인 구조가 있는 상황, 또 이 사건이 그냥 보통 아무 관심이 없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정말 대중의 관심이 큰 사건이고 야당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이 사건의 수사의 방향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상처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증명되어 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입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아전인수.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성태 같은 경우는 이화영 부지사 얘기는 이거예요. 수원구치소에 있었던 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오전에는 변호사 접견하고 오후에는 검찰청 가서 검찰청에 놀다 왔다는 겁니다. 놀다 왔다는 거고 논 장소가 주로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에 가면 김성태, 방용철 뭐 그런 쌍방울 직원 얘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이제 복귀하고 그렇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선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죠. 글쎄요, 저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팩트라고 주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얘기는 이게 무슨 마치 술판 의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이 봐줘서 아예 놀다 들어왔다는 주장까지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근거를 갖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김광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기대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얘기에 따른다면 뭐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변호인 접견하고 오후에는 검찰청 가서 뭐 창고 같은 데서 쌍방울 직원들과 함께 놀다가 저녁에 복귀했다 뭐 이런 취지니까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술판 의혹 그 하나에 지금 집중한다라기보다는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피의자이자 피고인이었기 예. 때문에 그런 관계가 지속대로 되어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뒷받침하는 얘기로 지금 주장이 새롭게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이 술판 의혹도 검찰과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어떤 회유 과정 속의 전반적인 부분에 개입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의혹 제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술판 의혹이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사건에서 넘어가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가 피의자나 피고인들에 대해서 회유라든지 또는 뭐 우호적인 분들에게는 편의를 베풀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은 듭니다. 제가 장 변호사께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술판 의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검찰청 조사받지 않고 놀러 다녔다라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주장하는데 그럼 저 정도 의혹이면 정말 야당 말 맞따라 검찰이 없어져야 될 수준까지 된다면 의혹 제기할 때 뭔가 본인들이 또 마찬가지로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건 주장이고 네. 김성태 전 회장이 뭐 검찰청에 뭐 놀러 갔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또 내용을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뭐 김성태 전 회장이 뭐 출정 기록이라든지
또는 검찰에 몇 번을 갔는데 실제로 생산된 조서가 몇 개인지 이런 걸 본다면 과연 검찰청에 정말 조사를 받으러 간 건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처럼 뭐 놀다 온 곳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김성태 전 회장이나 검찰이 뭐 또 다른 입장을 낼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해프닝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뭐 그러니까 연어집이어서 수원지검 근처에 있는 연어집이었다. 그때 이제 삼계탕집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뭐 여러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특히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의 얘기는 아예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조사 제대로 받지 않고 검찰과 친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놀려다녔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저 자리. 그러니까 저 자리를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얘기로 만나보고 있는데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이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이화영 전 부지사와 오랫동안 가까운 형 동생 사이였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대북 송금 의혹이 워낙 커서 묻혀서 그렇지 사실은 좀 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저희 화면에 보는 이른바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뇌물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저기 보다시피 뭘 샀습니까? 가전제품 샀죠? 뭐 했습니까? 여행 갔죠? 또 뭘 샀습니까? 치킨 먹고 족발 먹고 중고서적까지. 그래가지고 4월 8일에 결심하면서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나눠가지고 구형을 했어요. 징역 12년 구형한 거는요. 혐의가 뭐냐면은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벌금 10억에다가 추징명령이 3억 3천까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훨씬 더 우리나라 국기를 뒤우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외국환 거래법은 그 자체가 형량이 그렇게 뇌물죄만큼 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 구형했을 때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관련해가지고 징역 3년 했기 때문에 토탈 징역 15년을 갖다 구형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 이제 6월 7일이면 나오니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당시에 뭐 냉장고, 에어컨, 여행 경비, 뭐 음식 사 먹는 것까지 다 쌍방울 법인카드로 뭐 3년 가까이인가요? 뭐 1억 3천 썼다, 뭐 1억 얼마 썼다, 뭐 이런저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은 법인카드인지 몰랐다, 혹은 측근이 카드를 줬고 측근이 결제했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는데 1월 당시에 얘기 6월 7일 두 달 뒤에 이제 1심 선고가 있으니까 뇌물 혐의뿐만 아니라 이른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1심 재판의 판단도 이번에 나오겠죠. 보신 그대로 검찰이 이렇게 조목조목 이른바 술판 의혹에 대해서 증거로 반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연일 검찰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선 만큼 뭔가 마무리를 짓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듯하고요. 오늘 아예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기관장으로서 저희도 헌법기관장으로서 기관을 방문했는데 문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게 맞아요? 규칙 갖고 오세요. 맞습니까 이거? 뭐 저도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한대로 따르시는 거죠? 여기서 좀 대기하라고. 그러니까 개인 판단 아니냐고 묻는 거잖아요. 개인 판단 아닙니다. 지시 받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지시 받으셨냐고요? 직속 상관 누구냐고요? 직속 상관 해서 저희가 기관 방문 저희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지금. 대검에 신속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감찰과 출정 기록 등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지만 대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매몰된 검찰의 입장을 보니 기가 막히고 참담합니다. 떳떳하다면 근거자료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거둬찼으니 국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검찰이 어제 출정 기록까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정 의원님 오늘도 박찬대 최고위원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검은 거부했다.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거둬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어떤 사실 보는 세계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원지검의 내부도 공개했고 그다음에 거기 진술 녹화실도 공개를 하고 출정 기록도 다 공개를 하고 했는데 지금 뭘 지금 대검이 거부했다는 건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요 민주당이 진짜 조사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부지사와 도대체 뭔지 주장이 뭔지 아니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법정 진술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100% 사실이다. 이야기를 거듭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실은 누구한테 바뀌고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의해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장소도 바뀌고 술을 먹었다 했다가 또 안 먹었다 했다가 뭐 그냥 냄새만 맡았다고 그랬다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민주당이 알고 있는 사실은 뭔가요? 자, 그거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검찰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우선 저 박찬대 최고위원님 본인이 이화영 부지사하고 그다음에 저 변호인 불러서 면회를 하든지 해서 도대체 당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뭐냐? 예. 정확한 팩트가 뭐냐? 어디냐 도대체? 진술조사실이냐? 창고냐? 검사 휴게실이냐? 술 마셨냐? 안 마셨냐?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검찰한테 뭔가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데 지금 검찰한테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은 지금 사진도 공개하고 있고 지금 저 출정 기록도 공개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 보이나 봐요. 민주당 눈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에서 의원들 30명 뭐 이렇게 딱 몰려가서 저 요구하고 뭐 구치소 가서 하기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부터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요구하십시오. 오늘 특별 대책단을 꾸렸습니다. 단장의 민영배 의원, 간사의 박균택, 진상조사팀장의 주철현, 특검 탄핵팀장의 김영민, 이 세 사람은 다 법조인 출신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장동 변호사로 잘 알려진 김기표, 김동아, 이건태, 양부남 이런 당선인들도 합류가 됐고 이재명 대표 영입 인재 중에 하나인 이성윤 전 검사장, 이성윤 당선인과 기자 출신 노정면 당선인도 여기에 특별 대책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자, 박상민 비서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얘기가 아니라 저도 제 선에서 이게 진짜 100% 사실이 뭔지 저도 아직 단언할 수 없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까지 꺼내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검찰이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 스스로도 더 판을 키우면 나중에 정말 사실이 아닐 경우의 후폭풍에 대한 걱정 민주당 내부에서는 없습니까? 글쎄 아직 뭐 후폭풍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뭐 그렇게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렇게 특별 대책단을 꾸렸고 어느 정도 좀 저 정도 위원들의 구성이면 사실 굉장히 좀 전투적인 그 능력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법조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또 배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라는 당 차원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해도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그 수원지검의 검사까지 뭐 특검이나 탄핵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당이 물러서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을 향해서 더 강하게 진상규명을 요구를 하고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아마 이 사안의 진상규명을 당 차원에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특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히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쉽게 지금 뒤로 물러서거나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자료를 만약에 다 공개하고 CCTV는 일단 뭐 너무 오래돼서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모든 공개를 다 공개해도 일단 특검까지 가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특검 탄핵 추진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쪽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수원지검의 그 검사 중에서 그 술판에 소위 말해 참석을 했다,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그렇게 회유를 하고 협박을 했던 그런 사람이 과연 계속해서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문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피켓 시위도 하고요. 검찰 구치소 가서 민주당 당선인 수십 명이 뭐 장경태, 박찬대 두 의원을 포함해서 꽤 고성을 높이면서 여러 언쟁하는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도 있었는데 아예 오늘 이렇게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특별 재채단까지 꾸렸습니다. 검찰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크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꼼꼼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이번 주제 본질로 좀 돌아가고 싶어서
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할 당시 이른바 영장 부장판사, 영장 담당 판사 유창훈 판사가 적시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된 얘기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이게 유창훈 판사가 썼던 얘기. 다음 화면에 있어요. 그리고 이화영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 판단의 영역이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서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진술 변화가 신빙성 있을지 없을지 누군가의 조작과 회유에서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유창훈 판사 얘기였는데 결국 이 영장 기각문으로 비춰봤을 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흔들고 있는 건 오히려 이번 술판 의혹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 아닌가. 당시에 이창훈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판사가 말을 깔끔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말을 비비꼽니까?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임의성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정진상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다. 누가? 나 이화영이. 그런데 나 혼자 힘으로는 저 벅차가지고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한테. 그다음에 이런 사실을 2019년에 모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그러다가 작년 7월에, 2023년 7월에 이와 같은 진술이 다 거짓이었다라고 진술을 갖다가 번복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유창훈 부장이 저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에서의 당초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 그 이야기인데 임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번복하기 이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왜 신빙성이 있다라고 봤느냐? 조금 전에 저기 그 화면에 떴듯이 피의자 이화영 부지사의 주변 인물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많다. 여기서 피의자 주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2023년 7월 20일 이화영 그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기 직전에 구치소에 접견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화영 부지사한테 입장을 확실하게 하라. 버티려면 제대로 버텨라. 저쪽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같이 저항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보기에도 저거는 이제 검찰에서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는 것 같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위증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백현동에 대해서도 자기가 봤을 때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니까 참 법원이 앞뒤가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뭐 일단 당시 법원의 판단도 존중돼야 되지만 일단 당시에도 오히려 유창훈 부장판사의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흔드는 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얘기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술판 지목 장소에 대한 아예 사진까지 공개한 검찰 얘기였습니다.